40년 전 군생활 회고록 100km 행군의 교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40년 전 병장으로 제대한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입영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하필 그날이 대대 전체가 참가하는 100km 행군 출발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그 새벽 공기가 느껴집니다. 차갑고 뜨거웠던 그 감정들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두려웠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입영훈련소에서 막 나온 저는 아직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소대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죠. 녹색 견장과 중위 계급장이 잘 어울린 ROTC 출신 소대장님은 엄격해 보이셨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에서 고생했지. 오늘은 내무반에서 쉬면서 적응부터 해라.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참들이었습니다. 상병, 병장 선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야, 신병.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봐. 우리가 신병 때 다 했는데 너만 빠질 거야? 소대장님한테 가서 참가하겠다고 말해봐. 그 분위기에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저는 결국 소대장님께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대장님, 100km 행군 참가하겠습니다. 소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소대장님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소대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타킹에 비누를 발라서 신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찰을 줄여서 물집을 방지하는 노하우더라고요. 야, 신병. 바늘이랑 실은 준비했냐? 물집 터뜨릴 때 써야 하거든. 그들은 물집 제거용 바늘과 실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테이프를 붙이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한 깔창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게 저에게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영훈련소에서 받은 새 군화를 신고 아무런 대비책 없이 100km라는 긴 여정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준비 없이 맞닥뜨린 중요한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대대병력이 일렬로 걸어가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앞에서는 소대장님이, 뒤에서는 부소대장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처음 2-3시간은 정말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산속 공기도 맑고 동료들과 함께 걷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중간중간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으면서 걸었죠. 이거 별거 아니네. 100km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참들이 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소대장님이 중간중간 제 옆으로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신병, 어떠냐? 견딜 만하냐? 저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대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자상하셨던 분입니다. 문제는 5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발이 좀 꽉 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편함이 고통으로 바뀌었죠. 새 군화가 문제였습니다. 아직 길이 나지 않은 딱딱한 가죽이 제 발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게다가 크기도 약간 작았습니다. 발가락이 앞쪽에 계속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병이 첫날부터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속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전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뜨겁고 따가운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4시간이 지난 휴식 시간에 소대원들은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서 군화를 벗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발가락과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터진 상태였습니다. 하얀 물집 자국과 함께 살짝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고참이 제 발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야, 신병. 이미 물집 터졌네. 바늘이랑 실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고참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 일단 소독부터 해. 그렇게 응급처치를 받으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가 난 발로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7시간째 접어들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터진 물집 자리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아픔이 발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병이 첫날부터 중도 포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제 상태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야, 신병,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님은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휴식 시간마다 유심히 제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신병, 정말 괜찮냐?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님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소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 벗어봐.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군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군화를 벗는 순간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발 안쪽에 피가 고여 있었거든요. 양말도 피로 젖어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발가락은 물론이고 발바닥 전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는 살이 거의 벗겨진 상태였어요.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대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제 발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겠는데? 소대장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결정을 내리셨어요. 보급차편에 내무반으로 보내겠다. 소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소대장님의 눈빛에서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무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신병 때는 적응이 우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급차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소대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보급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 소대원들이 다시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소대장님도 맨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대장님이 거의 지옥에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계속 참고 걸었다면 발에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무반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무병이 제 발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이거 정말 심하네요. 며칠 동안은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소독하고 거즈를 감는 동안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참들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지, 왜 소대장님이 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군대는 무조건 정신력으로만 버텨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다음날 100km 행군을 완주한 소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지쳤지만 완주했다는 뿌듯함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어요. 소대장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발은 어떠냐?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대장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의지는 인정한다. 그래도 그 정도라서 다행이다. 꾸중 대신 격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준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참들이 스타킹에 비누를 바르고 바늘과 실을 준비한 것은 모두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진정한 용기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저희 군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항상 미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선임들의 조언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도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그날의 교훈을 떠올렸어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부터 철저히 했어요. 선배들의 조언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 조사와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자녀 교육에서도 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소대장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무리를 하고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소대장님처럼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리더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규칙은 지키되 부하들의 상황과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소대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만약 그분이 조치를 안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에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신병인 저희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큰 상처 없이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소대장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도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패기와 열정은 넘치지만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준비 없는 도전은 무모함일 뿐이야. 선배들의 조언을 겸허히 들어봐.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어. 이런 조언들을 해주곤 합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큰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날의 100km 행군은 비록 완주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교훈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 겸손한 자세, 현명한 판단력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소대장님 같은 훌륭한 리더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인간적이고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소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소중한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